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이수빈 기자입니다. 퇴사 이후 이번 화는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퇴사 이후 시리즈를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조차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학준 노무사님을 모시고 회사를 그만둘 때 꼭 알아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사 관련 상담이 좀 늘고 있다고요? 네, 특히 요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직 처리를 일방적으로 안 해준다든가 마지막 달 월급을 안 준다거나 이런 건으로 해서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안 그래도 좀 이렇게 궁금했던 점인데 저희 인터뷰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사례가 사표를 내도 퇴직 처리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매우 간단한 일이고 본인이 퇴직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는 어쨌든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을 처리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들이 보통 퇴사 처리 안 해주면서 갑자기 나가게 되면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한다라고 하면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주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그러면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내야 퇴사가 유효하다 이런 방침이 있다면 그거는 좀 적법한 것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는 2주 전에 내도 된다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한 달 전에 내야 된다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3개월 전에 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사직서, 사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해지는 당연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설령 3달 전에 해야 된다라고 회사 규정에 돼 있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규에는 3달 전에 사직서를 내야만 유효하다고 명시가 돼 있더라도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달 전에 내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때문에 일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그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아무한테나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전혀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노동법 관련된 사례에서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그만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우리가 중요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안 나오고 퇴사를 하면서 이 작업을 못해서 우리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 라고 하면 손해배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 친구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끼리 다 해서 했어요. 이랬을 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그 직원 한 명의 책임으로 돌리긴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건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줄 거라는 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던 케이스들 중에서 이제 사표를 냈을 때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보복성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를 짜서 근무하는 업무였는데 전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게 하고 다음날 7시에 출근해라. 뭐 그런 식으로 조를 짠다든지.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 직원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못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최근에 7월 16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직장 내에다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표를 낸다는 이유로 모욕을 한다든지 부모님 욕을 들었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타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모욕죄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추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수도 방법도 있-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퇴사까지는 이제 어떻게 됐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사에서 안 주더라. 퇴사한 지 2달이 되도록 퇴직금을 못 받았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사실 그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아.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네.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복성으로 퇴직금을 늦게 준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고, 그런 경우가 아닌 말 그대로 내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네. 법적으로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노동부나 관계기관의 진정을 통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또 14일이 지나면 법정 이자인 20% 이자가 붙어서 그 부분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월 이자가 20%? 월 이자는 아니고 이제 연리, 연리 20%. 기준으로 20%고, 노동부까지 가는 경우에는 그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고 법원에 임금 미지급을 청구하시게 되면 그때는 법정 이자분으로 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가 지나도록 주지 않아서 뭐 기다렸지만 2달이 걸렸다. 그랬을 때 제가 고용노동부에 그렇죠.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네. 그쪽에서 퇴사를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퇴직 사유를 밝힌 이후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어쨌든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정산 안 했다라고 하면 임금 체불로 보고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도 조정이자를 안 되면 법원에 그렇습니다. 신청을 넣는 예. 거죠. 그리고 이자는 법원에 신청을 넣었을 때 연이자로 이율로 20%가 붙는다. 그 밖에 이제 퇴사를 할 때 좀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사업주나 근로자 쪽 만나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노동법은 사실은 이제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든가 아니면 퇴직금 미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분들이 법의 내용을 잘 알고 근로자들한테 퇴사한 다음에 당연히 지급해야겠지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약속일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퇴사하기 전에 얼마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퇴사했을 때 임금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업주분들 특히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주면 퇴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할 때 최근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됐다고 사유를 적어달라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적어달라는 요청이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법에 좀 적용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실업급여라는 거를 근로자들도 그렇고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고용보험 가입하고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비슷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데 실업급여인 사유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그렇게 되면 본인은 나중에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 받은 금액 플러스 그거의 100 정도를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는 사실 받은 돈도 없어요. 하지만 회사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낼 수가 과태료를 있어요.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응하지 말고 근로자분들도 요구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학주 노무사님 모시고 퇴사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이후 다음 9화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